자, 지금부터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138쪽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파트가 요 피동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동이라고 하는 걸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요. 교과서에서 사동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은 빠져 있지만 실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피동과 사동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피동을 설명하면서 사동 표현을 참고적으로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 표현은 그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에서 나오는 그 유형만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먼저 피동과 사동을 좀 보면 첫 번째로 피동문. 자, 피동문의 개념하고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 자,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 해가지고 개념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잘못된 문장 그래가지고 잘못된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잘못된 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피동과 피동문에서 이중피동 그 다음에 쓸데없이 그 피동을 안 써도 되는 문장에서 피동을 쓰는 경우 특히 그 영어의 직역 형태 뭐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피동이 잘못된 이유 요런 것들 문장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요런 정도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자기가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요 부분을 잘 틀린다는 것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요. 자, 피동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 자, 피동 표현은 너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영문법을 워낙 익숙하니까 피동 표현은 영어로 치면 영어의 수동태와 같은 개념입니다. 영어의 수동태와 같은 개념으로서 얘기가 되는 게 피동 표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능동표현은 자기의 힘으로 한다. 피동표현. 자, 그 피동의 반대가 능동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당하는 거고 이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능동문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근데 피동문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어가 부사어가 된다. 영어면은 by 이하로 by 뒤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근데 자, 국어에서는 이게 누구누구에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부사어가 된다. 요거를 뭐라고 해서 틀리냐면 목적어라고 해서 틀리게 합니다. 자, 목적어라고 해서 틀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라는 거. 요거 잘 틀리니까 요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쥐를이란 목적어는 주어가 된다. 그리고 잡았다에서 잡았다라는 걸 히를 넣어서 피동접사 히를 넣어서 잡히었다. 이런 식으로 접사를 넣는 경우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문 그러면 자, 요거는 접사라고 하는 것 접사라고 하는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드는 걸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이다 그러면 어지다 뭐뭐하게 되다를 넣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주관식으로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뭘 좀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히리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통사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것처럼 그 안기였다, 안따인데 기가 들어가서 지금 여기 피동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발견되었다, 되다, 이런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되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 뭐뭐하게 되다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었다가 아예 여기 붙은 말이 되는 거야. 붙어서 나왔을 땐 요것도 접사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동사의 이리가 듣는 거, 요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때는 되었다, 지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사용 이유는 아기가 도자기를 깼다, 도자기가 깨졌다. 자, 누군지 밝히지 않아서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거 누가 깼어? 그러면 도자기가 깨졌어요. 누가 깼는지 안 밝히는 거. 그 다음에 정주한 표현,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그러면 쥐라고 하는 요 주어를 좀 강조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걸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중피동이라는 거, 두 번 겹친다 그래서 이중피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중피동은 자, 여기 지금 보다시피 어지다가 들어가서 피동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리기가 들어가서 피동이 한번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피동이 한 번, 두 번. 그러면 이게 피동이 겹친 걸 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다, 요게 사용이 돼서 피동, 거기에 어지다가 사용돼서 또 피동. 자, 되다가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서 요게 한번, 요 형태가 한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리기하고 어지다가 사용된 경우,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사용되면 이게 이중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잘못 나오는 문장인데,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보다시피 지다가 사용되고 기도 사용이 돼서 지금 한 번, 두 번 사용된 이중피동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다가 사용되고 되다가 사용돼서 요것도 이중피동이 되겠다. 자, 요런 경우를 이중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피동 무조건 잘못된 문장이어서, 잘못된 문장, 피동 표현이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지다가 되는 문장을 먼저 찾습니다. 지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 이일이기나 되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것.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예문들 중에 많이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요겁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다. 그러면 지다 들어갔으니까 이거 피동이네. 근데 여기 보니까 희가 또 들어갔네. 그러니까 희도 들어가서 피동.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쓰여서 이중피동 아닌가요? 그랬는데, 자, 여기서 희는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을 만드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피동의 예가 아니어서 요걸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밝히다라는 게 요것만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나의 비밀을 밝혔다 해서 지금 보다시피, 자, 요렇게 해서 요 경우에는 이거는 사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사동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동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자, 요거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어서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중피동의 오답으로 잘 나온다라는 거, 그거 생각해서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피동문은 이중피동 찾는 방법은 지다를 찾고, 그 다음에 이희릭이나 되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이중피동 확인하는데, 요와 같은 문장 사동 접사가 들어가서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동은 뭔데요? 사동은요, 영어에서 뭐랑 똑같다? make, 사역동사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자, 이 사동표현을 왜 설명을 하느냐면,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이힐이기라고 하는 것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피동을 만드는 것도 이힐이기가 들어가고, 사동을 만드는 것도 이힐이기가 들어가서 사동문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구추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피동문을 만들 때 이일이기 들어갔던 게 사동문을 만들 때도 이일이기가 들어가서 이 사동문을 만듭니다. 사동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일이기만 봐가지고는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사동 표현은 뭘 사동이라고 하느냐면 남을 시키는 겁니다. 사동은 남을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키는 것, 시키는 게 사동이 돼. 요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동은 시키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통사적 사동문,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요게 붙어 있거나 이일이기 우구추가 붙어 있는 것. 자, 요거를 지금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구별하는 방법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자, 일단 사동 표현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을이 붙는 말이 있어. 을을이 붙는 말이 있고, 피동 표현은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요거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게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 안 되면 피동입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요거처럼 목적어가 있는데 사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내가 먹는 거니까 이게 능동이면서 주동인 경우가 있어요. 능동이면서 주동,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하는, 이때도 목적어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서 사동이 아니라 일단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이 사동이 아닌 주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게 하다를 붙여봐라. 그래서 보면 저기 철수가 보인다. 여기 보다시피 보인다라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똑같은 보인다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저기 철수가 보인다, 여기 하면 이거는 보임을 당하는 거여서 이거는 피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진을 나한테 보게 하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동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네. 그 다음에 하게 하다가 되네. 이렇게 해서 사동, 그러니까 피동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용 표현.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적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그 사동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잘못된 사동까지 문제가 나온다면, 잘못된 사동, 시키다라는 게 사용된 문장 중에서 잘못된 사동, 그 구별하는 정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키다를 하다로 바꿔서 이게 말이 되면 이게 지금 사동이 시키다가 잘못 사용된 거다. 그래서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거를 소개해 줄게 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다. 이랬을 때 마찬가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시키다가 사용되면 안 되는 문장이구나. 잘못된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은요, 자신의 말이나 남의 말을 문장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접 인용과 간접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넣어서 만드는 거고, 간접 인용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거나 보통 문장에서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이제 그 따옴표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맞다. 근데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뭐냐면,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을 간접,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라고 대신에 고라고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라고 된 거, 뭐, 요 부분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시어나 대명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대명사가 바뀌거나 지시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예문들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문들이 나오면 그걸 직접 바꿔보는 그 연습들을 꼭 좀 해보시면 그걸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꼭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문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바꿔보고 그 혹시 잘못 바꾼 데는 없는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거나 뭐 이런 데는 없는지 해서 자,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해주라는 겁니다. 요게 반드시 문제로 나오니까 요걸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잘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게 바라고요. 문법은 항상 기본 개념을 순서에 의해서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용어가 나오면 그 부분에 주의해서 봐주라는 것. 특히 답이 없어 보이면 이 부분을 바꿔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법 용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 모르시는 거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